네, 안녕하세요. 입시담화의 이윤석 팀장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요, 이제 고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중3 학생들이 이제 여름방학에 들어가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3 여름방학과 함께 이제 고입에 대한 이제 고민도 좀 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이제 고입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그래서 우선 오늘 좋은 말씀 전해주실 입시랩 이명순 소장님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DNA 입시랩 이명순 소장입니다. 네. 오늘 또 정말 이 바쁘신 와중에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뭐 처음에 언급한 것처럼 오늘 고입에 대해서 이제 좀 정보를 부모님께 주려고 이런 영상을 촬영하게 되는데요. 우선 본격적인 뭐 제가 질문을 드리기 전에 고입에 대한 뭐 설명을 뭐 간략하게 짧게 한번 부탁드릴게요. 고입이 사실 일반인들한테는 크게 관심이 있는 영역은 아니잖아요. 대입은 모두가 걸려있지만 고입은 사실 일부 학생들에게만 관심이 있을 수 있기는 하나 그래도 이제 좀 멀리 보고서 생각하는 중학생 친구들이나 학부모들께서는 이 고입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보고 계세요. 특히 더군다나 이 강남 지역에서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학교들이 이제 몇 가지 유형별로 나눠질 수 있고 그 일부 학교들은 이제 시험을 통해서 입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좀 준비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고입에 대한 정보를 얻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제일 먼저 입시가 시작되는 곳이 영재학교. 그리고 영재학교가 끝나면은 이제 보통 과학고등학교. 그리고 이제 과학고등학교까지 이제 전기 입시로 해서 끝나면은 그럼 이제 후기고가 시작이 되는데 이제 후기고가 우리가 이제 소위 이제 전국 단위로 뽑는 자사고뿐만 아니라 일반고까지 들어가 있고 그 중에서 이제 시험을 통해서 보통 뽑고 있는 학교들이 이제 시험이라는 게 꼭 교과 시험은 아니고 이제 면접 시험 같은 것을 이제 뽑죠. 이제 그런 것들이 뭐 전국 단위 자사고 10개 학교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소위 이제 그 특목고라고 이야기하는 외고, 국제고 그래서 이런 입시가 있고 그리고 그것을 제외하고는 뭐 광역 자사고라고 하는 각 지역에서 뽑는 자유형 사립고등학교 그리고 이제 일반고 이런 이제 고등학교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입시를 통해서 주로 접근하는 학교들이 앞에서 말했던 전기학교에 있었던 영재학교 과학고 그거 제외하고 우리가 이번에 이제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이 이제 자사고, 특목고 즉 전국 단위 자사고 그리고 외고, 국제고 요거 관련된 이야기를 이제 해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뭐 본격적인 질문을 한번 이제 드려보겠습니다. 이 고입에서 뭐 지금 말씀하신 자사고, 그 다음에 특목고, 그 다음에 일반고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일반고도 있는데 학생들이 이제 뭐 고입이라 하면 이제 고교 선포를 잡기가 하는 건데 제일 먼저 이 고려해야 될 요소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고입에서는 뭐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기는 하지만은 이제 대학교 입시, 대입 실적이 사실상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좋은 고등학교 또는 이제 선호하는 고등학교가 있고 그런 고등학교를 가려고 하는 제일 중요한 이유는 사실은 대학 입시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대입 때문에 보는 거기 때문에 제일 우선적으로 볼 것은 대입 실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선택 기준은 지금 대입 실적이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대입 실적을 또 일반인이 보는 거는 또 되게 뭔가 정보도 많고 글도 좀 어렵고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세부 항목들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대입 실적에서 우리가 보통 언론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인터넷 서치를 통해 갖고 보통 알 수 있는 것이 그 서울대학교 입학 또는 서울대학교 합격 등록자 실적이 일단 가장 중요하고요. 서울대요? 네. 그래서 이제 서울대 몇 명 보냈느냐 이제 그 절대 수치로서의 몇 명도 중요하고 그 학교의 이제 정원 대비 몇 %가 가느냐 이런 것도 중요하고요. 네,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보는 것이 이제 그거고 근데 요즘에는 또 이제 그 의대에 대한 강풍 거의 뭐 이거 열풍을 넘어서 강풍인데 그러다 보니까 서울대 그 입시 결과보다도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의대 진학률 근데 이제 의대라고 하면 물론 이제 의예과도 있지만 우리가 치의대라든지 한의대, 뭐 수의대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이제 약학대학도 이제 수시 모집에서 뽑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의치 한약수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입결을 이제 수집하고 그 정보를 이용하는 것이 이제 되게 중요한 게 되버렸죠. 그러면
우선 의대, 의치, 한약수 네. 진학 실적과 네. 그다음에 예전부터 봐왔던 서울대 진학 실적 네. 요거를 이제 그냥 단순히 명수로만 보는 건 아니고 네. 초본 대비 몇 명 갔냐 뭐 예를 들어서 한 학교 정원이 뭐 이런 학교는 없겠지만 뭐 1000명이 있는데 1000명 중에 뭐 30명이 간 것과 그쵸. 300명 중에 30명이 간 건 또 엄연한 차이가 있으니까 이 비율도 당연히 확인을 해봐야겠네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민사고 같은 데가 네. 서울대를 20여 명을 보내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나고하고 비교를 하나고보다는 이제 외대부고나 뭐 이런 학교들하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을 텐데 외대부고 같은 데가 64명.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작년 입시 실적이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야 민사고 진짜 조금 보냈구나. 야 이게 예전에 그 20년 전에 민사고가 아닌데 뭐 10년 전에 민사고가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민사고는 학생이 한 160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죠. 정원이 되게 적은 적으니까. 그러니까 20여 명이 합격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실적인 거죠. 물론 외대부고가 못했다는 게 아니라 외대부고는 대단히 잘했는데 그런데 이제 민사고가 정원 대비로 봤을 때는 그 외대부고의 절반도 안 되는 인원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20여 명 서울대를 갔다는 것은 대단히 훌륭한 실적인 거죠. 10%가 넘는 실적. 그렇죠. 10%가 넘는 거예요. 단순 계산하면은 뭐 그냥 뭐 2등급 X, 2.X 등급 이렇게 맞아도 다 가는 거고 사실은 이제 3등급 때도 이제 갈 수가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대단히 좋은 학교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 핵심 사항은 이제 뭐 서울대, 의대, 네. 이 정시, 수시 또 이건 나뉘잖아요. 네. 이 합격자 수나 비율이라고 이걸 이제 확인을 하라고 했는데 네. 이게 이 대입에 대한 정보를 또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걸 어떻게 봐야 되나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예를 들면서 네. 영상을 보신 분들이 네. 이해하기 쉽게 뭔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줄 수 있으실까요? 네. 일단 단순히 우리가 합격자 수만을 볼 수도 있지만 네. 문제는 이제 그게 어떤 전형을 통해서 가느냐 이것도 이제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네. 사실은 우리가 고입을 알기 위해서는 대입을 좀 알아야 되기는 하는데 네. 그 부분은 일단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린다면은 우리가 수시하고 정시로 보통 대입 전형을 크게 나누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쉽게 얘기해서 정시는 이제 수능 성적으로 가고 물론 이제 내신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그걸 제외하고 대충 그냥 정시에서는 수능으로 간다. 네.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하시고요. 그리고 수시에서는 우리가 뭐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든지 또는 교과하고 비교과를 함께 보는 종합 전형이라든지 논술 전형 등등등 여러 가지 전형이 복잡하게 있는 게 이제 수시잖아요. 네, 그랬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수시에서는 학종의 인원이 가장 많고 그리고 이런 어떤 자사고라든지 특목고는 그런 이제 학종에서 실적을 내는 경우가 이제 제일 많은 것이고 이제 그랬을 때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 이 학교의 성격을 좀 봐야 되는데 그게 이제 수시로 입시 실적을 잘 내는 학교냐? 아니면은 정시로 잘 내는 학교냐 이제 이것을 보면은 이제 그 학교에서 내가 어떤 것을 중점으로 공부를 할 수 있냐 이런 걸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학교에 또 따라서도 수시에 특화된 학교가 있고 정시에 특화된 학교가 있고 이것도 나뉘어지기 때문에 수시와 정시의 실적을 반드시 또 꼭 확인을 해서 본인 성향에 맞는 그렇죠. 그거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성향이 맞아야 되는데 그게 수시형 학교하고 정시형 학교에서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정보네요. 본인의 성향 만약에 나는 학교 활동을 열심히 하면서 뭔가 좀 이 학교에서 많은 교과목이 있는 다양한 교과목을 경험하면서 이런 거를 내가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 아이인데 그냥 학교 이름만 보고 들어갔더니 여기는 정시로 뭔가 의대생이라든지 서울대의 입결이 굉장히 뛰어난 학교에 들어가 버리면 이 학생은 또 적응을 하지 못할 확률이 굉장히 그렇죠. 네, 아주 정확한 지적이신데요. 정확한 말씀 주셨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민사고나 하나고나 이런 데가 이제 대표적인 수시형 학교거든요. 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하나고가 얘네가 210명 정원에 서울대 합격자 수가 49명이 나왔고 근데 그 중에 이제 수시가 45명으로 지금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정시가 4명밖에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민사고 같은 데가 22명 합격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원은 160명. 네. 근데 사실 이 정원보다 조금 적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중간에 그만두거나 전학 가거나 이런 친구들이 있으니까 했을 때 얘네들은 지금 정시 합격이 올해 것은 보고가 안 됐어요. 근데 22학년도에도 보면은 25명 합격인데 정시는 2명밖에 안 되고
수시가 23. 이거 수시형 학교잖아요. 네. 근데 이 학교들 특징이 뭐냐면은 학교에 프로그램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 창의적 체험 활동 같은 우리 영역에서도 네. 그 활동이 학교에서 운영하는 어떤 그 비교과 활동이 되게 많고 그리고 이제 수업 자체도 이게 지금 고교학점제 얘기하지만 사실 이 학교들은 사실 고교학점제랑 비슷한 방식으로 이미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학생들이 원하는 수업들을 이제 마음껏 듣는 이제 그런 학교인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수업 듣고 비교과 활동하고 하다가 보면은 네. 자연스럽게 생기부가 엄청 좋아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뭐 주로 서울대 실적을 갖고 이야기지만 연세대나 고려대나 뭐 이런 데 실적도 같이 좋은 학교이고 한 거죠. 네. 그렇군요. 근데 이 학교 선택할 때 네네. 제가 좀 소장님 설명을 듣고 있다 보니까 이 대입 실적만 가지고 결정하기에는 너무 선택 요소가 조금 한정적이고 약간 뭐라 그럴까 좀 차가운 느낌이 좀 있기도 있어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뭔가 또 조금 고려해야 될 그런 요소들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이제 사실 우리가 이 수시로 대학을 간다라고 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일단 내신 성적 그리고 이제 비교과 활동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윤석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요것만 딱 보고 나도 하겠다라고 해서 가면은 사실 큰 거를 좀 다칠 수도 있어요. 네. 왜냐면은 이 학교들은 워낙에 네. 그 전국 단위 자사고기니까 워낙에 이 학생들이 그 실력 출중한 아이들이 많이 와서 내신 경쟁을 하다가 보니까 내신 하면서 괜히 왔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내가 이 학교에서 진짜 잘 적응할 수 있는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개인 성향. 그러니까 근데 사실 우리가 공부를 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수능형 생각을 해보면은 그건 진짜 앉아서 공부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무슨 발표를 한다든지 보고서를 제출하고 뭐 실험을 하고 무슨 이제 사회과학 같은 경우도 설문조사 연구하고 대단히 좀 활동적인 친구들일 텐데 이런 성향이 안 맞는데 그냥 나 혼자 가고서 공부를 한다고 하면은 이제 힘들 수 있고 나는 수시형 학생인데 앉아서 뭔가 계속 공부만 해야 되는 그런 학교를 선택해서 갔다면은 뭔가 좀 상당히 피곤한 활동이 될 수 있고 이제 내신 성적 잘 못 받을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겠죠. 그러면 처음에 선택을 할 때 우선 본인의 성향과 그 학교의 실적을 보면서 자기의 이제 그런 활동들이 그 학교에 어울리는지 이걸 파악하는 게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안 그러면 뭐 가서 정말 좋은 학교에 들어갔는데 적응을 못해서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학을 간다던가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런 게 요즘에 좀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몇 년 전,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닌 것 같은데 최근에 그러니까 아까 제가 대입을 좀 아셔야 된다고 이야기했던 게 우리가 그냥 고등학교의 명성만 보고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외대보고 교복을 입고 싶다든지 하나고 교복 입고 싶다든지 뭐 교복이 예뻐요 이런 친구들 이게 거의 뭐 우리 옛날에 그 우리 아버님 세대들이 그 고등학교 시험 봐서 들어가던 시절에 그 학교 교복을 입으면 거의 대학생 취급을 받는 것과 같은 그쵸. 그리고 그때 명예로운 이제 그런 것 같은 학교들이 자사특목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갔는데 문제는 이제 내신 성적이 생각만큼 안 나오고 하니까 이제 자퇴를 하는 친구들이 또는 자퇴라기보다 이제 전학을 가는 거죠. 지금은 전학을 가는 친구들이 많아졌대요.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 중간고사 전후로 해갖고 1학년 1학기 때 이미 빠져버리는 학생들의 수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그게 단순히 학교 명성이라든지 어떤 이런 것만 보고 갈 것이 아니라 내가 과연 적응을 잘 할 수 있는지라고 하는 것도 이제 우리가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되겠죠. 그게 제가 들었을 때는 되게 정말 학생들이 중요하게 좀 생각하면서 파악을 하고 좀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되게 중요한 게 이 내신 치열함의 종류가 거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 아까 이제 중간고사 이거 보기 전에 이탈하는 애들 있는 게 그러니까 입학을 하면 너무 좋잖아요. 그 합격의 딱 그 뿌듯함, 내가 뭔가 해냈구나라는 성취감으로 입학을 했으나 그러고서 이제 3월달에 동아리 들고 뭐 이것저것 활동을 하면서 이야 내가 학교 진짜 잘 왔다 재밌다라고 했으나 이제 내신 공부를 시작하면서부터 이거 아닌데 하면서 이제 좌절하는 친구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 치열함을 이기지 못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스트레스를 견뎌낼 수 있는 그런 멘탈도 이제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재밌게 놀 때는 논다라고 표현하면 그렇고 재밌게 활동하는 건 되게 좋았는데 막상 공부를 해서 경쟁에 돌입을 하게 되니까 너무 힘들어지더라라고 하는 그런 보고들이 꽤 있습니다. 그렇죠. 네. 워낙 우수한 아이들이 모여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네. 그들과 뭔가 함께 뭐 연구하고 활동하고 이런 건 즐거울 수 있지만 이제 내신에 맞닥뜨렸을 때 네. 크나큰 좌절을 맛볼 수도 있겠네요. 네. 정말. 네. 근데 그러니까 이것은 약간 지금 오늘 주제하고 조금 벗어날 수는 있는데 네. 그런 친구들한테 충고를 해주고 싶은 게 뭐냐면은 네. 사실 이게 학종으로 보통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 포기할 것은 아닌데 미리 포기를 해버리는 거. 사실 그 학교들에서 버티면은 되게 좋은 학교를 갈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좀 더 힘을 내기를 바랍니다. 네. 소장님이 응원을 해주시니까 이런 학생들 꼭 힘을 좀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 한번 드려보면요. 그 고교 선택에서 대입 네. 실적과 자신의 진로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시고 하셨는데 이 자신의 진로를 이 대입까지 연결을 시키려면 아까 서두에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고입을 준비하면 이제 대입도 어느 정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그럼 이 대학 입시도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데 네. 이 고입을 준비한 학생들이 대입에 대한 이런 정보는 어느 정도까지 좀 파악하고 있어야 될까요? 그게